병원 지하 창고, 낡은 형광등이 깜빡이는 그 공간에서 태주는 노만희와 마주섰다. 지난 몇 달간 서로를 쫓고 쫓기던 두 남자 사이에 이제는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노만희 씨. 태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최치웅과 처음 거래했던 조건 알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면 아내를 수술시켜주겠다는 그 약속. 노만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래서 뭐 자수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태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 수술 내가 해주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최치웅을 잡는데 협조해주세요. 당신들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진짜 배우는 나도 당신도 아닌 그 사람이니까. 노만희의 얼굴에는 분노와 회한, 그리고 아내를 향한 절박한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마침내 그가 낮게 답했다. 약속 지켜요. 이선자 살려주면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한편 병원 사무실에서는 다른 종류의 대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김경의 아니 이선자는 침대에 묶인 채였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최치웅이 그녀 앞에 다가서자 그녀는 서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부원장님, 제가 무슨 말을 할지는 결국 선생님한테 달린 거 아니에요? 최치웅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무슨 뜻이야? 경찰한테 다 불 수도 있고 안 불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선생님이 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최치웅은 한동안 그녀를 노려보다가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병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복도를 걷던 그의 입에서 억눌렀던 말이 터져나왔다. 처음부터 강태주가 문제였어. 그 잘난 척하는 얼굴로 병원장 사위 자리 꿰차고 다들 그 앞에서만 굽신거리고 지나가던 간호사 몇이 놀라 그를 쳐다봤지만 최치웅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했다. 오랫동안 태주의 그늘 아래서 쌓아온 열등감과 야망이 마침내 통제 불능의 형태로 터져나오고 있었다. 그 시각 이사장실에서는 세윤이 아버지 고동찬과 마주 앉아 있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바로잡을 수 있는 건 바로 잡아야 해요. 고동찬은 딸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평생 자존심과 병원의 명예만을 지켜온 그였지만 딸의 그 담담한 눈빛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다 밝히마. 세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아버지의 어깨가 처음으로 작아 보였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병실을 지키던 경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선자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노만희가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병원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내 아내 어디 있어? 내가 데려갔잖아. 그가 최치웅의 사무실 문을 부술듯이 열어젖히며 소리쳤다. 그러나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대신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에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화면 속에는 사지가 묶인 이선자가 비쳤다. 우리 남편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녀가 낮게 은조렸다. 노만희의 눈이 붉어졌다. 그는 곧바로 태주를 찾아 달려갔다. 약속 지켜. 내가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지금 당장 이선자부터 찾아야 해.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치웅이 어디로 데려갔는지 우리가 같이 찾아냅시다. 그날 밤 태주와 노만희는 기묘한 동맹을 맺고 최치웅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장도식은 도주했던 차명희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취조실에서 차명희는 오랜 침묵 끝에 무너지듯 입을 열었다. 저는 최치웅 부원장 지시를 따랐을 뿐이에요. 김경애 씨 상담하면서 알게 된 정보들 다 그 사람한테 전달했어요. 장도식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럼 하정수 사망 사건도? 차명희는 고개를 떨궜다. 대답 대신 흘러내리는 눈물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폐업한 물류 창고. 최치웅은 이선자를 인질 삼아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메스 하나가 들려 있었다. 병원에서 수없이 사람을 살려온 그 도구가 지금은 사리를 품은 흉기로 변해 있었다. 가까이 오지 마.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이 여자 죽여버릴 거야. 태주가 천천히 손을 들며 다가섰다. 치웅아, 이제 그만하자. 다 끝났어. 끝.
뭐가 끝나?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보라고. 넌 처음부터 이럴 필요 없었어. 실력 있는 의사였잖아. 근데 왜? 왜냐고? 최치웅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늘 내 그림자였어. 같은 대학 같은 병원, 근데 사람들은 항상 너만 봤어. 나는 그냥 들러리였다고. 그 순간 경찰 특공대가 창고를 에워쌌다. 장도식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다. 최치웅. 이미 다 밝혀졌다. 불법 줄기세포 프로젝트 주도 하정수 살해 교사 30억 횡령까지. 순순히 무기를 내려놔. 최치웅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 틈을 타 노만이가 재빠르게 몸을 날려 이선자를 감싸며 최치웅을 밀쳐냈다. 메스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창고 안에 날카롭게 울렸다. 경찰이 달려들어 최치웅을 제압했다. 여보. 노만이가 이선자의 결박을 풀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다고. 태주는 약속을 지켰다. 며칠 후 그는 직접 이선자의 척추 수술을 집도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그녀는 다시 두 다리로 설 수 있게 되었다. 노만이는 재판에서 살인과 납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려 했던 그 마음이 정상 참작되어 형량이 다소 줄었다. 기다릴게. 면회실 유리 너머로 이선자가 말했다. 이제 진짜로 사람답게 살자. 우리. 노만이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병원 이사회는 고동찬의 전면적인 자백과 함께 해체 수순을 밟았다. 그는 스스로 병원장직을 내려놓으며 세윤 앞에 무릎을 꿇듯 고백했다. 미안하다 세윤아. 내가 다 망쳐놨어. 세윤은 오랫동안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웠다.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은 잘못이에요. 그래도 이제라도 밝혀줘서 고마워요. 고동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내 자랑이다. 그날 밤 태주와 세윤은 오랜만에 함께 딸의 무덤을 찾았다. 작은 비석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은 두 사람은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눴다. 미안해. 세윤이 먼저 말했다. 내가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아니야. 태주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도 오랫동안 나를 원망하면서 힘들었잖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세윤은 그의 어깨에 조용히 기대었다. 딸의 비석 위로 놓인 작은 꽃 한 송이가 저녁 바람에 살랑였다. 1년 후, 태주와 세윤은 작은 동네 클리닉을 함께 열었다. 화려했던 대형 병원 대신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공간이었다. 클리닉 문 앞 작은 화분에 심긴 안개꽃이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세윤이 진료실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태주가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다. 오늘 첫 환자 좀 특별하지 않았어? 세윤이 돌아보며 웃었다. 그러게. 할머니 한 분이 우리 얘기 방송으로 다 봤다면서 응원해주고 가셨잖아. 우리가 그렇게 유명해질 줄이야. 태주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커피잔을 건넸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가에 기대어 오후 햇살을 맞았다. 클리닉 안쪽 대기실에서는 몇 안 되는 환자들이 조용히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고 벽에는 소박한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 딸의 이름을 딴 작은 나무를 심고 찍은 사진이었다. 가끔 무섭기도 해. 세윤이 낮게 말했다.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너무 낯설어서. 나도 그래. 태주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근데 이제는 그 낯설도 좋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때 클리닉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섰다. 재활 치료를 마치고 지팡이 없이 씩씩하게 걸어 들어오는 이선자였다. 원장님, 저 이제 정말 다 나았어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태주와 세윤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오랜 상처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아물어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며 작은 클리닉 안에는 다시 시작된 삶의 온기가 조용히 채워지고 있었다. 진료가 끝난 늦은 오후 태주는 클리닉 서랍 속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정리하다 손을 멈췄다. 세윤이 다가와 그의 어깨 너머로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지금보다 훨씬 젊고 서로에게 확신에 차 있던 두 사람의 얼굴. 이 사진 오랫동안 못 꺼내봤었잖아. 세윤이 조용히 말했다. 응.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지금은? 태주는 잠시 생각하다 옅게 웃었다. 지금은 그때의 우리한테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 이렇게 다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줘서. 세윤이 그의 손을 살며시 감쌌다. 그때 클리닉 전화벨이 울렸다. 태주가 받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수영이었다. 강 원장님, 다름이 아니라 노만희 씨 가석방 심사에 탄원서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두 분 의견이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태주와 세윤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오랜 침묵 끝에 세윤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써드릴게요. 그 사람도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죠. 전화를 끊은 뒤 두 사람은 나란히 클리닉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섰다. 저녁 공기가 선선했다. 골목 어귀에서 오래된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우리 어머니한테 저녁 먹으러 갈까? 태주가 물었다. 추어탕? 세윤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응. 오랜만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지나온 상처들은 여전히 그들 안에 흔적으로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흔적조차 함께 걸어갈 이유가 되어 있었다. 노을이 두 사람의 등 뒤로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며 저물어가고 있었다.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킹무비박.